자, 19페이지 견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했던 거 좀 반복 한번 해볼까? 시조 사대부. 그럼 지향적 가치는 유교적, 탈속적, 학문수양,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유교적인 것은 자, 한 글자로 충, 두 글자로 연군, 자, 네 글자로 지조와 절개, 자, 그 다음에 우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탈속적인 것은 우리가 오늘 그 탈속적인 걸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니까. 자, 탈속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무용무심, 자연층. 자, 특히 이때 무용무심은 욕심이 없다. 자, 그런 뜻이고. 자, 그리고 이제 학문수양. 이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23번 견회요. 자, 이거 보는데 거기 작가가 누구냐면 윤선도예요. 자, 윤선도는 크게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유교적인 시가 있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게 견회요입니다. 회포를 푸는 노래, 뭐 이런 뜻인데. 자, 두 번째는 거의 나머지에 나머지가 자, 탈속적입니다. 이거 보시면 나머지예요. 그래서 우리 뒤쪽에서 쌤 기억에 만흥이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는데 윤선도의 만흥, 그 다음에 어부사시사, 자,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나중에 탈속적으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윤선도라는 작가는 꽤 중요합니다. 기출에서도 많이 출제했던 양반이기 때문에. 자, 오늘 자, 얘 한번 보도록 하자. 자, 견회요 갑니다.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이때 슬프다 즐겁다가 반대잖니, 그치? 그렇다면 옳다와 외다도 반대일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외다를 우리가 어떻게 보시냐면 외다는 그르다 이렇게 표현하셔야죠. 그르다. 자, 다시 말하면 옳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자, 잘못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슬프든 즐겁든 옳든 자, 뭐 그르다 하지만 자, 그러든 내 몸에 할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 할 일만 한다 이런 뜻이죠. 내 할 일만 하다. 내 할 일만 할 뿐이언정. 그 밖에 연함은 일일. 자, 그 밖에 연함은 일은 여러분들 윤선도의 시그니처예요. 이 사람이 이거 되게 많이 써요. 자, 그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죠. 초장, 중장. 내 할 일 한다는 건 플러스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밖에 남은 일이니까 이건 부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밖에 남은 일. 자, 이거 의미는 그 밖에 남은 일. 그 밖에 남은 일. 더 쉽게 얘기하면 그 밖의 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밖의 일은 자, 뭐 한다? 분별할 줄 있겠는가? 서리법으로 끝났죠. 그렇죠? 분별하지 않는다. 즉 구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구별하지 않아. 자, 결국 1년에 대한 얘기는 내 할 일만 하겠다. 자, 그런 뜻이에요. 내 할 일만 하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겠다. 자, 내가 한 일이 지금 적고 있어요. 내가 한 일이 망령된 줄을 나라고 하여 모르겠는가. 그때 고나 가랴 이렇게 쓰면 전부 다 의문형이에요. 그러면 고전 시가에서는 그냥 서리법은 거의 디폴트 값입니다. 서리법 대꾸는 그냥 디폴트 값이야. 자, 모르겠는가? 안다. 즉 내가 망령된 줄을 안다. 이 마음이 자, 어리기도. 자, 어리다. 이 어리다는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2학기 때에 여러분들 고전 문법 하거든요. 자, 그때 아마 또 보시게 될 거예요. 어리다는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려 보여요 그러면 사실 좋은 말 같지만 멍청해 보여요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마음이 어리석은 것도 님을 위한 탓이로세. 자, 사대부에 님이 나왔어요. 자, 사대부 작가인데 님이 나왔어요. 그럼 님은 바로 누가 되겠느냐? 동그라미. 그렇지. 님은 바로 임금이죠. 그리고 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이별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자, 님을 위한 탓이로세. 암회, 이거 아무가 이런 뜻이거든요. 자, 암의 세모 한번 잡으세요. 아무가 아무리 일러 바쳐도 이런 뜻이거든요. 일러 바쳐도. 그러니까 아무리 일러 바쳐도, 다른 말로 바꿔, 모함하여도 이런 얘기야. 자, 어느 누가 모함하여도. 자, 이럴 때 거기 나와 있는 자, 암회. 자, 이거 이제 아무가 이런 뜻이야. 이거 바로 누구니? 간신일 거야. 우리는 세모 쳤죠. 간신. 아무가 아무리 일러 바쳐도 님께서 헤아려 보십시오. 추성 진호루 밖에 울며 지나가는 저 시냇물아. 거기에 이제 진호루라고 있잖아. 루. 그치? 앞에 부수가 나무죠. 그러면 자, 팁 하나 갈게요. 아마 저기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정자를 나타내는 게 세 가지야. 정, 대, 루.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정, 무슨 대, 무슨 루. 특히 루 같은 경우는 연못이 있는 곳에 있는 그런 정자이기 때문에 추성 진호로 정자 밖에 울며 예다는 지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울며 지나가는 저 시냇물아. 자, 볼게요. 몇 가지 한번 볼까? 자, 시냇물이 운대요. 물이야, 물. 시냇물이야, 시냇물. 그치?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보통 고전시가에서 객관적 상관문은 물과 새가 제일 많다 그랬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의인법으로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얘는 의인법이면서 감정이입이죠. 그리고 불렀잖아요. 야라고 불렀잖아. 신혜야 라고 불렀으니까 이것을 이제 자, 의인화된 청자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울어. 얘는, 자, 얘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웠듯이 여다, 얘다, 혹은 니다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두음법칙 써가지고 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자, 첫 번째 뭐였죠? 사람과 관련주이면 우리가 지내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지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물이나 장소와 관련되면 지나가다. 지내다, 지나가다. 여기에서는 지나가다의 의미지. 지나가다. 울면서 지나가는 저 시냇물아. 그럼 얘 왜 울어? 얘 왜 울겠니? 자, 지금 임미라는 것이 나와서 이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님을 뭐 하겠어? 그리워하겠죠. 그래, 그리워서 우는 거예요. 그치? 자, 무엇홀이라. 자, 무엇 하려고. 주야 필수어휘. 주야 필수어휘. 자, 주야라는 것은 밤낮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일 뭐 이런 뜻이지, 그지? 밤낮으로 흐르는다. 자, 흐르는다는 여러분들 특히 여기서 자, 니은다와 는다는요, 옛날에는 뭐뭐 느냐 이렇게 해석했어. 의문형으로 해석했다는 얘기지. 흐르느냐 이렇게 해석해야지. 흐르느냐. 님 향한 내 뜻을 쫓아서. 님 향한 내 뜻 동그라미. 한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임금을 향한 내 뜻이니까 충. 그렇지. 임금을 향한 내 뜻을 쫓아서 따라서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이 삼수에서는 우리가 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은 길고 물은 멀고. 자, 특히 재밌게도 산이 나오면 뒤에 꼭 물이 나오고요. 물이 나오면 늘 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자,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뜻은 많고 하다라는 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하다와 오늘 좀 자세히 해볼까? 이 하다는 좀 달라요. 위의 하다는 두의 의미입니다. 두. 지금의 하다와 똑같아. 자, 밑에 하다는요 많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많고 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뜻, 이거 한 글자로 뭐라고 할래?
부모님이 그립대요. 유교적 한 글자로 효. 그렇지. 효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갑니다. 자, 또 새가 울고 간대요. 그러니까 외기러기는 아까 위에는 시냇물이 울고 갔잖아요. 자, 이제는 외기러기가 울고 간대. 얘 새잖아요. 그렇지? 얘도 뭐가 돼? 감정? 입. 그렇지. 울고 울고 가는구나. 왜 울어요? 그리워서. 그래서 기러기는 그리움의 새야. 어버이를 그리워할 줄을 처음부터 알았지만은 오른쪽에다 효라고 쓰세요. 어버이를 그리워할 줄은 처음부터 알았지만 효라고 쓰시고, 임금을 향한 뜻도 하늘이 만들었다. 뭐? 처음부터 알았다. 왜? 도라고 있었으니까. 임금을 향한 뜻도 처음부터 알았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야죠. 자, 어버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는 건 이거 효예요. 자, 그리고 거기 임금 얘기 나왔습니다. 충이에요. 그렇죠? 이 얘기 왜 했을까?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불효인간으로. 그러니까 결국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렇게 여기 불충이면 불효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자, 뭐 그래서 결국 얘는 충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죠? 유교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임금을 잊으면 불충이면 불효라. 그래서 결국 주제는 그냥 연군지정, 그죠? 충, 유교적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다 충분하다. 자, 넘겨. 자, 20번은 좀 가볍게 볼 수 있어요? 자, 20번. 자, 지우는 동안 잠깐 쉬시고. 자, 이제는 그냥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가볍게. 거의 우리가 24, 25, 26은 가볍게 어떤 대장부의 어떤 기상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자, 우선 거기는 4대부 장군이에요. 그러면 키워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우선 칼 얘기가 나옵니다. 칼이니까 한자로 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칼도자 써가지고 도도 있는데 거의 웬만하면 나오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말 얘기가 나와요. 이걸 마라고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게 뭐 일편단심이나 위국 이런 표현이 납니다. 이 위국이라는 것은 나라를 위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충, 그죠? 요런 말들 저 나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 유교적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주제가 대장부의 기상이에요. 근데 이 기상은 누구를 위한 기상? 자연스럽게 그래서 충으로 가는 겁니다.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밖에 진짜 덥다면서? 어느 정도로 덥니? 너도 걸어 다니잖아. 어느 정도로 덥니? 선생님은 거의 여름에는 차를 타고 다녀요. 차를 타고 다니고. 선생님이 늘 끌고 다녔던 그 수동 킥보드 있잖아요. 고니가 그제 잃어버렸습니다. 영화관 갔다가 잃어버렸어. 선생님 타고 갔는데 영화관 1층에 놓고 올라갔는데 수업 끝나고 보니까 없더래. 그래서 내가 볼 때 누가 타고 갔어.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잘 됐다 싶어요. 그거 몇 년 탔니? 한 10년 탔어. 10년 탔어. 고니가 한 3살 때 이거 뭐죠? 애들 킥보드 타잖아. 그거 사면서 나도 같이 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정말 10년 탔기 때문에 이제 잃어버려도 큰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통 한
한 5, 6년 정도 타면 되는데, 하여튼 10년 탔기 때문에, 그냥 뭐 돈값은 그 이상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잘 됐어요. 그때는 이제 대충 샀거든. 근데 이제 좀 가볍고, 좀 잘 나가는, 새 킥보드를 하나 살 생각입니다. 여름 말고 가을에. 가을에. 여름에는 거의 안 타요. 더워서. 지금 뭐 덥다고 난리더라고. 지금 뭐 단톡방에 올라오니까 날씨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막 이러고 있더라고. 저 양산인가? 양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경남인가? 뭐 양산이라 42도까지 올랐다며? 야, 42도면 적도 아니냐? 42도면? 그 정글 아니야? 야, 그 거기는 정말 야자수나무. 잠깐, 그럼 제주도가 더 덥나? 남쪽이라? 그걸 모르겠네. 42도. 어이구야. 선생님 못 삽니다. 자, 거기 볼게요. 자, 24번 봅니다. 24번. 자, 이순신. 자, 게임 끝났죠? 누군지 알죠? 이순신. 덕수이 씨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제 을지로 쪽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순신의, 기리기 위해서 만든 길은 충무로죠. 충무로인데, 사실 을지로 쪽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그럼 이제 을지로라는 것은 누구를 기리기 위해서 지은 거냐면, 을지문덕이에요. 을지문덕. 우리 문덕이 형. 저기 뒤에 우리 이제 문덕이 형, 시를 볼 건데, 을지문덕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되게 수수께끼적인 인물이라고. 갑자기 나와서 그때 어떤 고구려의 그 귀족의 파벌을 한 방에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살수대첩 이후에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래서 을지라는 성은요, 얘가 유일해요. 위로도 없고요, 아래로도 없고요. 우리나라에 을지라는 성을 가진 사람은 얘밖에 없어요. 을지문덕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수수께끼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구려 사람이 아니라 귀화한 유이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무튼 지금 을지로 쪽에서 자 태어났습니다. 삼도수군 통제사였었죠. 얘를 추천한 양반이 누구냐면 류성룡이라고요. 선조 때 영의정이었을 거예요. 그 양반이 이제 사실 임진왜란을 진두지휘하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류성룡과 저기 이순신은 그냥 어릴 적 친구야. 어릴 때 잠깐 같이 놀았던 친구. 그 뒤로 이순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가 알기에는. 그러니까 완전 어릴 때 친구. 근데 이제 임진왜란이 터졌잖아. 터져가지고 장수가 필요하잖아. 그때 이제 우리나라 전체 조선군의 최고장이 누구냐면 권율이었습니다. 그때는 육군이 짱이었거든요. 그래서 합참의장이라고 육군과 해군을 다 통괄하는 최고장이 권율 장군이었고요. 그럼 이제 해군을 총괄할 사람이 필요했잖아. 근데 갑자기 류성룡이 선조에게 이순신 모르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이순신은 그때 따지면 지금의 군수 정도. 그러니까 득보잡이죠. 완전 득보잡. 그러니까 완전 득보잡을 추천한 거예요. 이유는 하나. 어릴 적에 내가 걔를 하는데 걔 참 괜찮았어. 뭐 이런 거야. 근데 선조가 쿨하게, 응? 그래서 갑자기 군수에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를 아우르는. 그래서 결국 임진왜란은 사실 이순신이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보다 막아냈다가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이순신. 그리고 얘를 추천한 류성룡도 대단한 인물인 거고요. 정말로. 그래서 또 그것을 또 받아들인 선조도 한편으로는 대단한 인물인 거. 그러니까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선에 가장 최악의 임금 둘을 뽑아라. 그러면 선생님은 선조하고 인조를 뽑거든요. 선조하고 인조를 꼽아요. 근데 그 둘 중에 그럼 누가 짱이야? 그럼 나는 인조를 꼽습니다. 인조는 정말 최악이거든요. 나중에 뒤쪽에 있어서 선생님이 인조 얘기 한번 하게 될 텐데. 선조는 만일 임진왜란이 터지지 않았으면 대왕급으로 갔을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위인들 있죠. 위인전들의 거기에 80%가 전부 다 선조 때 등용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선조가 사람 보는 눈이 있고, 눈이 있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얘의 신분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안 봐. 안 보고, 애가 괜찮네? 그러면 뽑는 거였어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선조의 그 얄팍하고 정말 좁은 이 마음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년쯤에 이제 뭐 김덕령전이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한테 배울 텐데 수많은 그 의병들 있잖아요. 임진왜란을 막아낸 그 의병들 전부 다 처형시킵니다. 이유는 하나. 나보다 제가 인기가 많아지네. 이겁니다. 물론 인조 같은 경우는 나보다 제가 인기가 더 많네.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죽였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선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순신 가문 있잖아요. 덕수의 씨 이순신 가문은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가문 중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와 가장 많은 6.25 참전용사가 나온 가문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럴 것 같아.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 우리 가문의 최고가 이순신이야. 그러면 부조리한 시대현실 왔을 때 못 도망갈 것 같은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니? 그래서 대단한 가문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전부 다 스스로들이 부담감일 수도 있는데 되게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그 가문들이 그때 이제 내 쌤이 이쪽 채널 돌리다가 잠깐 봤는데 뭐 이순신의 몇 대선 막 나오는데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야.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한 가문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아무튼 이순신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데 줄일게요. 자, 갑니다. 10년을 갈아온 칼이 칼집에서 우는구나. 이렇게 갑 동그라미 쳐봐. 이거 이제 칼집입니다. 칼집. 우리가 뭔가 넣어두는 걸 우리가 무슨 갑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성냥갑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래서 갑옷에서 우는구나. 자, 우노메라 물결 잡아. 이거 슬픔으로 보면 안 돼. 슬픔 아니야. 그냥 울부짖는구나. 자, 관산을 바라보며 때때로 만져보니. 그러니까 성을 바라보며 때때로 만져보니 밑줄. 대장부의 나라를 위함은 충을 이런 뜻입니다. 위국공은 즉 나라를 위한 공 이런 얘기죠. 위국공은 동그라미. 어느 때에 드릴 수 있을까? 누구에게? 임금에게. 그렇지.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어느 때에 임금께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는 거예요. 빨리 드리고 싶어.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우리 거기 보시면 종장 볼래? 예전에 쌤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자, 종장이 3, 5, 4, 3 이렇게 끝난다 그랬죠? 이때 3은 고정, 3음절 고정이라고 그랬어. 이때 이 두 번째 음보에 5 있잖아. 이게 만약에 한자성어로 되어 있죠. 그렇죠? 한자성어 플러스 아마 조사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한자성어 되어 있으면 이 녀석이 핵심어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바로 주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퍼펙트인 거예요. 됐죠? 한자성어 주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위국, 바로 나라를 위한다. 이것만 머릿속에 잡아주시면 돼요. 나라를 위한다. 자, 25.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삭풍. 자, 세모. 이건 이제 추운 겨울바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북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자, 달은 눈 속에 찬데, 자, 차다 세모 잡으세요. 차다 세모 잡습니다. 차다. 찬데 만리 변성에, 즉 만리에 펼쳐진 성에 일장검 동그라미 잡으세요. 검 나왔죠? 그죠? 긴 검을 짚고 서서 긴 바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자, 무슨 뜻이야? 이게 대장부의 기세죠. 그러니까 난 좀 센 듯, 이게 주제예요. 난 좀 센 듯. 자, 누굽니까? 종서형이에요. 그죠? 김종서죠, 김종서. 세종 때 여진족을 토벌하면서 사군 육진.
일을 했던. 거기 보니까 1453년에 죽었죠. 그렇지? 김종서 장군인데요. 이때 뭐가 일어났을까? 145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개유정난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양대군이 역사 하나를 데리고 가서 김종서를 찾아가서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김종서를 죽이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바로 이제 단종의 그 왕위를 찬탈하게 되는 그 시초가 되는 거로 개유정난이 바로 이때 죽습니다. 자, 주제는 충, 장군의 기상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요거는 저기 나 이게 자꾸 이거 고쳐야 되는데 무슨 까먹네. 남이 장군인데요. 조선 때 남이 장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양반도 지금 남이섬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 남이 장군의 이름을 딴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소유는 친일파 후손의 소유입니다. 너무 웃기지? 친일파 후손의 소유입니다. 지금의 저기 춘천에 있는 남이섬은.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작자 요 남이 장군은 조선 때 남이 장군이 아니에요. 조선 때 남이 장군도 호가 충무공입니다. 우리가 충무공이 이순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임진왜란 때 충무공의 호를 받은 게 총 7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선 이제 남이는 아니고요. 이거 이제 고려 때 남이 장군이에요. 그래서 무신정권 때에 김부식에 의해서 이 시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혹시 이거 역모를 꾀하는 게 아니냐? 라는 시 때문에. 그래서 연대가 좀 잘못됐어요. 자, 안 중요합니다. 그냥 장군입니다. 자, 적토마. 자, 적토마 동그라미. 말이죠? 살찌게 먹여서 두만강에 씻겨내고 용천검. 자, 동그라미 잡으세요. 드는 칼을 선뜻 빼쳐 둘러매고 대장부의 입신양명. 자, 거기다 밑줄 잡으세요. 시험할까 하느라.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역모를 꾀하는 것 같다. 이렇게 모함해가지고 죽입니다. 근데 스스로 죽을 때까지 이건 모함입니다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죽었어. 20대에 죽었어. 되게 일찍. 그것도 좀 이해가 가진 않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적토마, 용천검, 대장부 입신장명. 자, 이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토마는요, 용천검 같은 경우도 가끔 고전소설, 즉 어떤 영웅문담 소설 용천검이 가끔 나오는데, 용천검은 그냥 전설의 검이고요. 적토마는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좀 좋을 거예요. 적토마. 그냥 듣고 올리세요. 아무것도 적지 마시고. 적토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뛰어난 말, 그거에 반드시 비교 대상이 적토마예요. 그러니까 붉은 흑빛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적토마를 누가 타고 다녔냐면 관우가 타고 다녔어요. 관우. 그런데 원래 관우 소유가 아닙니다. 이 적토마는. 지금 이 적토마 얘기는 다른 반에서 얘기 안 했는데 그런만 얘기해 주는 거야. 원래는 여포라고 있어요. 여포. 여포가 무력이 제일 세거든요. 그러니까 유비, 관우, 장비 셋이 덤볐는데도 여포를 못 이깁니다. 여포가 이렇게 도망가면서 그걸 다 막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 게임 같은 걸 하면 여포가 무력이 제일 세요. 그 여포가 탔던 말이 적토마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빨리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따지면 거의 페라리? 가장 빠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옛날의 말은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 말을 말급으로 쳤어요. 이렇게 쳐서 상대 말이 이렇게 흔들리면 위에 타고 있는 장수도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틈으로 배고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타느냐가 되게 중요했어요. 적토마가 최고입니다. 물론 말을 잘 부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초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래서 마초 같은 경우는 그 말이 그 상대 말까지도 무너뜨렸다고 해. 그렇게 말을 좀 잘 탔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포가 적토마를 타죠. 그래서 그 말을 타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빠르니까.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여포가 죽어요. 여포가 죽고 나서 그 적토마가 누구 소유로 가냐면 조조가 그 적토마를 갖게 돼요. 그러다가 유비가 쫓겨가거든요. 막 쫓겨가다가 어쩌지 이러다가 유비가 원술이라는 애 밑으로 들어가고요. 관우가 조조에게 사로잡혀요. 사로잡힙니다. 근데 조조는 관우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하트 뿅뿅뿅뿅.
조조는 관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우를 자기 편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죽였는데 관우만 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유비의 그 식구들 있잖아요. 식구들까지도 관우가 한마디 합니다.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조조가 응 그래. 너만 오면 돼. 그래서 되게 잘해줍니다. 매일매일 잔치해주고요.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계속 꼬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 와줘.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관우가 계속 거부해요. 그리고 금은보화를 주려고 해도 계속 거부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조조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얘 환심을 사지? 그래서 적토마를 줘요. 그 여포가 탔다. 그랬더니 그렇게 늘 사양했던 관우가 땡큐. 그리고 받습니다. 그리고 받고 나서 그 말을 타고 유비한테 가요. 그러니까 조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관우 조조의 입장에서 관우는 먹튀예요. 주고 나서 유비한테 가버립니다. 다시. 그때 가면서 오관육참이라고 조조 지역에서 이제 빠져나가려면 그 여러 가지 성들을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때의 오관육참 5개의 어떤 경계를 벗어나면서 6명의 조조가 가장 신임한 장수들을 다 베버립니다. 근데 그때 조조는 어떻게 했냐면, 그럼 자, 봐봐. 적토마도 줬지? 근데 자기 장수 6명까지 죽였지?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 더 하트 뿅뿅. 그치? 오, 역시 쟤는 내 편으로 와야 돼. 요렇게 이제 관련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 이것까지 얘기해 줄게. 오늘 기분이다. 자, 온주참 화옹이라는 아주 멋진 그런 서사가 있어요. 멋진 서사가 있습니다. 약간의 허구가 들어간 거예요. 동탁이, 삼국지의 동탁이 아주 어린 황제를 볼모로 잡아서 본인이 엄청난 권세를 막 누리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저 동탁을 잡아 죽이자. 라고 해서 잡아 죽여서 총 12제후들이 모입니다. 연합군을 구성을 해요. 동탁이랑 싸우겠다고. 그래서 그때 12제후들이 모였는데 웃긴 건 11개까지는 정말 막 엄청난 군사들을 데려왔는데요. 마지막 12번째가 딱 3명 와요. 유비, 관우, 장비. 이렇게 셋이 이렇게 옵니다. 셋이 와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모여요. 싸워요. 그래서 어디지? 까먹었는데. 자, 어떤 곳에서 3글자인다. 까먹었어. 어떤 곳에서 동탁에 화웅이라는 장수가 있거든요. 화웅이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이 장수가 되게 센 거예요. 그래서 12제후 중에서 이제 믿을만한 애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 그냥 화웅한테 다 지는 거예요. 목이 막 댕강댕강. 그러니까 12제후들끼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이것이 평정되고 나면 다시 이 12끼리 서로 싸울 거야. 그렇죠? 서로 싸우게 될 거야. 그때 괜히 내가 믿음직한 장수를 내보내서 화웅한테 계속 죽어버리면 나의 세력은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어떡하지 막 이렇게 벌벌 떨 때야. 그때 12제후국 중에 짱이 누구였냐면 원소였고요. 그 밑에 부대장이 누구였냐면 조조였어. 자, 그때 다들 내보내기를 막 주춤주춤하고 막 이 분위기 장난 아니죠. 계속 지니까. 그때 갑자기 미염공, 긴 수염이 아름다운 사람, 바로 관우가 일어섭니다. 근데 그때 관우는 완전 듣보잡. 그러니까 관우의 원래 역할은 뭐였냐면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런 일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그냥 좀 주목 좀 쓰는 애, 요 정도. 근데 관우가 딱 나서죠. 나서서 내가 한번 나가보겠소. 그랬더니 원소가 난리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어디 듣보잡이 나오는 거야. 막 합니다. 그때 조조가 탁 막아서서 그러죠. 어차피 나가려는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이 자리가 저 친구는 마지막일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믿어봅시다.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보냅시다. 그래서 관우가 딱 나가는데 조조가
술에다가 내가 술을 뜨겁게 해서 가져오라라고 얘기해요. 정종 같은 경우는 데펴 먹거든. 그래서 쭉 가져옵니다. 그래서 관우한테 그래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자, 이 따뜻한 술 한 잔 먹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조조가 표정 없이 그때 나오는 명대사가 그거야. 이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소. 그리고 나가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나가자마자 와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그 진 안에서는 역시 졌구나. 그리고 다 아이고 아까운 목숨. 그런데 갑자기 장문이 딱 열리면서 관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탁 술잔을 두고 아직 식지 않았군. 존나 카리스마 있어. 이해가죠?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온주참하고. 그때 조조가 그때부터입니다. 하트뿅뿅. 그때부터. 그래서 나온 게. 그래서 그 적토마에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삼국지 읽어보세요. 근데 여학생은 재미없을 수 있어. 근데 진짜 재밌습니다. 삼국지. 아주 재밌으니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27번, 별표, 28번, 별표. 자, 27번. 자, 거기 보니까 거기 절의라고 되어 있지, 그지? 절자 동그라미 치고요. 절자 동그라미 치고, 저거, 지조절개. 선생님이 예전에 그 사군자 앞에서 강의했던 거 기억나? 그렇지? 사군자 강의했던 거 기억나니, 우리? 몇 페이지 보시냐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 얘들아. 17페이지 봐봐. 그때 선생님이 사군자 강의했니? 사군자 강의한 거 있어, 없어? 매난국죽송. 했어요. 했었지? 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적지 마시고요. 가볍게 좀 볼게요. 자, 만약에, 자, 반드시 우리가 어떤 게 나와줘야 되냐면, 자, 우선 4대부여야 되고요. 유교적이어야 됩니다. 자, 요거 속에서 그 중에서 어떤 지조와 그 다음에 절개, 그리고 이를 가진 사람 뭐라고 하죠? 충신. 그렇죠? 이것을 그대로 투영해서 담은 게 매, 난, 국, 죽, 송. 여기까지가 우리는 사군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사군자. 이때 여기 우리가 죽이라는 것은 대나무인데요. 보통 어떻게 더 많이 쓰이냐면 이렇게 더 많이 쓰여요. 알겠지? 대나무로 더 많이 쓰이고요. 송인데, 자, 얘는 소나무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더 많이 쓰여요. 알겠지? 그래서 이건 대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조절개가 되기 위해서는 얘의 어떤 성질이 강조되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자, 우리가 생명력과, 자, 불변, 변하지 않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깜짝이야. 루치. 지금 루치가 저기 종기 많이 치고 있어요. 지금 좀 신기한 거야. 깜짝이야. 누가 온 줄 알았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 됐죠? 그러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억압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겨울, 눈, 서리, 찬기운. 얘네들이 반드시 있어야죠. 그래서 얘네들은 억압하는 존재이면서, 자, 간신이거나 정치적 시련,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매란국죽송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지조절개 충신 이거 머릿속에 잡고 있으면 돼. 알겠지? 지조절개 충신, 지조충신. 즉, 조건이 몇 가지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얘가 첫 번째 조건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조건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겨울, 눈, 서리, 찬, 기운. 그래야, 자,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걸로 우리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가보자. 작가 누굽니까? 원천석입니다. 그죠? 자, 눈 맞아 휘어진 대. 여기서 게임 끝난 거예요. 눈 세모 잡고요. 자, 휘어진 대. 대 동그라미. 대나무죠? 대나무를, 자, 누가 굽었다고 했던가. 즉,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 겉으로는 굽었겠죠. 그렇지? 즉, 마음이 굽지 않았어. 그런 얘기입니다. 굽을 절개였으면, 절자 동그라미.
한자 기억하셔야 돼요. 한자 눈으로. 굽을절개였으면 자, 눈 속에 푸르겠느냐. 즉 구필절개라면 눈 속에 푸르지 않겠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세한고절 동그라미 절개는 뭐야? 너뿐인가 하노라. 3543에서 두 번째 오가 한자성어일 경우는 걔가 핵심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즉 대나무의 절개를 예찬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나무의 절개를 예찬한다는 건 뭘로 가는 거야? 다짐으로 가는 거야. 뭘? 이해가죠? 나는 대나무의 절개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편한데 그러지 않고요. 대나무 너 참 대단해.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나도 대나무 같은 지조절개를 가지고 있어. 이해 갑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조절개 예찬입니다. 자, 25. 아니요, 28이군요. 자, 정몽주입니다. 정몽주 여러분들 아시지? 정몽주 아실 거예요. 신진사대부라고 하죠. 권문세족은 아니고요. 신진사대부. 이 정몽주의 절친, 어릴 적 절친, 나이가 아마 5살 차이일 거야. 그 정도 됐던 것 같아. 5살인지 7살인지 헷갈리는데. 아무튼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난 절친이 있어요. 그 절친이 바로 정도전입니다. 조선을 서기한. 그래서 옛날에는 나이가 순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숫자 이런 거 아니고요. 진짜 순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5살, 7살 나는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그냥 뜻이 맞으면 그냥 친구였어요. 어릴 적에 정말로 잘 다녔고요. 되게 성실한 학생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몽주나 정도전 같은 경우는. 근데 둘이 굉장히 친했고 나중에 이성계를 추천하고 이성계를 정말 좋아하고 했던 사람이 사실 정몽주입니다. 정몽주가 이성계를 너무나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름을 드날리게 해줬어요. 정몽주가 여기저기 막 소개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최영 장군을 알게 되면서 이제 최영 장군이 이제 이성계를 거의 장군급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얄궂게도 나중에 정몽주는 이제 이성계 아들인 이방원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때 요 시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시는 이성계가 이제 감기가 걸렸습니다. 아니야, 미안합니다. 감기가 아니고 낭만가? 잘 모르겠는데. 자, 아파. 꽤 아파. 아마 감기일 거예요. 아파서, 거의 한 이틀 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정몽주가 이제 이성계 집으로 갑니다. 모두 말렸는데 가요. 왜냐면 그때 정몽주는 죽어야 했거든. 정몽주가 죽어야 고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너 가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데 정몽주가 갑니다. 문병을 가요. 문병을 갔는데 그때 밖에 누가 있었냐면 이방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원이 우리 차나 한잔 하시죠. 그래서 앉아서 이방원이 그때 이 시조를 날립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의 드렁칠기 얽힌들 어떠하리. 우리도 저와 같이 그지? 100년을 누리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때? 우리 함께 잘 이끌어가 봅시다. 이렇게 회유하는 하여가를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정몽주가 이 시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랩 배틀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려를 향한 자충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죠. 그때 이방원이 알아요. 죽여야겠구나. 근데 이성계도 원래 마음속 저 깊숙한 곳에는 죽여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겉으로 티를 못 냈거든요. 이성계도 알아요. 그래서 되게 고마운 사람이거든, 이성계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방원은 좀 야심가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편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방원이 선언합니다. 공지를 해요. 여기 가서 몰래 죽인 게 아니에요. 공지합니다.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정몽주를 죽일 것이다. 이거 공지합니다, 이거. 그래서 다 알아요, 다. 그런데도 정몽주는 가죠. 그 장소에. 그래서 결국엔 죽죠. 죽으면서 이제 선주교에서 피가 이렇게 이게 이야기는 철퇴라고 했는데 아마 칼로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성계하고 이방원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왕자의 난 때 어떤 이성계의 브레인, 바로 정도전을 죽인 것도
이성계는 상처 입었거든. 자기 아들에게. 그런데 뭐까지? 이성계 마음속에는 존경했던, 사실 존경까지 했다고 봐. 정몽주까지 죽였으니까, 너무나 힘들었겠지. 그래서 그 뒤로 이방원하고 이제 척을 지게 되는 거예요. 척을 지게 되는 거고, 한편 좀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건 내 생각이야, 얘들아. 내 생각. 아빠한테 예쁨 받고 싶었던 것 같아. 나는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이방원이, 그러니까 이성계는 이방원을 그렇게 뭐 대단하게 보지 않았어. 그런데 위기 때마다, 이성계가 위기일 때마다 나서서 해결해 주는 건 대부분 다 이방원이 다 해결했어. 사실. 그래서 심지어 이성계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 우리는 무관 출신이잖아. 무관 출신인데 문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즉, 문관, 과거 시험을 통과한 문관 출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방원이 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되게 예쁨 받고 싶어 했었어.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 마음을 꿰뚫은 거예요. 정도전도 죽이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정몽주까지 죽이고. 그래서 사실은 조선이 시작될 수 있었던 거거든. 근데 이성계는 남의 평판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네가 정몽주를 죽이면 다른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런 평판. 그래서 아예 척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원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좀 그런 마음이 좀 들고요. 그래서 좀 약간 결이 좀 비슷한 거로 가면 여러분들 영조와 사도세자도 마찬가지. 영조가 왕의 혈통의 적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영조는 뭐냐면 자기 아들이 대단한 왕이었으면 좋겠던 거야. 그 사도세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엄하게 가르쳤죠. 그래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꾸짖었죠. 왜 이거밖에 잘하느냐. 뭐 이런 느낌으로. 넌 더 잘해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엄청 꾸짖었어요. 그래서 애가 주눅이 들죠. 그래서 아버지만 나오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실록에 보면 되게 영특하고 똑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영조가 사도세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뭐 여러 일들을 통해서 계속 혼을 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얘가 스스로 자기 그 장인어른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에 보면 막 환청이 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보면 너무나 힘들다고. 그래서 결국엔 얘가 진짜 정신병이어서 사람들 죽이고 결국 뒤주에 갇혀서 죽죠. 죽죠. 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편지글에서 나의 아버지가 단 한 번이라도 웃어줬다면. 그러니까 얘한테 아버지는 너무나 엄한 거예요. 물론 이제 영조도 마지막 죽으면서 사도세자가 보고 싶고 미안하다라는 정도로 좀 얘기한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나 엄하게만 하더라도, 그치? 아이가 진짜 삐뚤어 나갈 수 있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 자, 됐습니다. 자, 갈게요. 이 몸이 죽어서 100번 고쳐는 다시 이런 뜻이야. 다시 죽어서. 백골이 진토되어서, 즉 백골이 진흙이 되는 거예요. 백골이 해골이 진흙이 되어서 넋이라도 있든지 없든지 영혼이라도 있든지 없든지 님, 자 동그라미. 이건 이제 고려 왕입니다. 고려. 그러니까 임금이에요. 임금을 향한, 자 님 향한 3, 5. 그래서 한자 성화 나왔죠. 일편단심 동그라미. 한 글자 뭐? 얘들아 기억해. 일편단심은 꽤 중요한 말이야. 한 조각의 붉은 마음. 이게 뭘까? 한 조각의 붉은 마음. 이거 한 글자로. 붉은 마음. 힌트. 신조사사계요. 그건 아니겠지. 심장을 바쳐라. 이게 뭐예요? 붉은 핏덩어리를 바치는 거예요. 조국에.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한 글자 뭐? 충. 그렇지. 기억해. 단심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이 시조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후대인들이. 단심가라고. 알겠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주제는 뭐? 다 필요 없죠? 님 나오고요. 1편단심 나왔으니까 주제는 유교적 충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넘기십니다. 잠깐 쉴게요.